9월 5일 목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21% 하락한 2575.5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0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88% 하락한 725.2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6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4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2종목, 코스닥에서는 22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한세MK, 한커미드, ICTK, PPI, 모니터랩 5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24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2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딥페이크 섹터입니다. 최근 딥페이크 관련 텔레그램 대화방들이 잇따라 발견된 가운데 법무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2억 원 증액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영상물을 찾고 사업자에게 자동으로 삭제를 요청하는 시스템을 내년에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어요. 그동안 텔레그램은 전 세계 수사당국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왔지만 이번에는 딥페이크 영상물을 삭제하고 사과하는 등 이례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는데요. 최근 프랑스가 텔레그램 창업자를 범죄 방조 혐의로 기소한 가운데 텔레그램이 소통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관련주 중에서도 샌즈랩은 보안업계 최초로 딥페이크를 탐지하는 서비스인 페이크체크를 출시했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딥페이크가 의심되는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수초 내로 위조 진위 여부를 분석해준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샌즈랩은 장중 최고 25%까지 급등했지만 종가는 전일 대비 6.5% 상승한 가격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이번 양자암호 섹터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빛 알갱이인 광자 방식의 8광자 큐비트 집적회로 칩 개발에 성공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실리콘 포토닉스 양자칩을 기반으로 8큐비트 규모의 광자 큐비트를 구현했는데요. 작년에 개발했던 4큐비트 규모의 광자 큐비트보다 성능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고 전해졌어요. 연구진은 세계 최초로 6큐비트 규모에서 양자 얽힘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양자인터넷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PPI가 상한가로 마감했으며 엑스게이트와 우리로 등의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한세MK의 상한가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한세MK는 한세S24그룹의 패션 부문 계열사인데요. 한세S24홀딩스의 경우 최근 자동차 부품업체인 일레-AMS 인수를 확정했다는 소식이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DKND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서 상승했습니다. DKND는 올해 PBR 0.85, 내년에는 1.05를 달성하고자 하며 2027년까지 최소 80억 원 규모의 주주환원 정책을 펼칠 예정이라고 공시했습니다. 한편 캐리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캐리는 최근 전기차 화재 방지 관련주로 부각됐던 종목인데요. 정부가 내일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전해지면서 캐리가 관련주로 상승한 것이라 추정되네요. 이어서 FN가이드도 오늘 급등할 만한 호재는 없었지만 FN가이드는 장마감 후 경영권 분쟁 소송 공시가 올라왔는데요. 권영훈 씨가 FN가이드를 상대로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하는 소를 제기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대봉LS는 최근 국소 상처 관리를 위한 올인원 접착성 하이드로겔을 개발 및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상한가에 들어갔던 종목인데요. 해당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대봉LS는 이번 성과가 상처 치료 분야에서 중요한 발전을 의미하며 미세 상처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새로운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덱스터는 덱스터가 기술을 컨설팅한 태국 종합 미디어 그룹 칸타나의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 구축이 완료됐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더불어 글로벌 OTT에서도 덱스터의 기술력이 담긴 콘텐츠가 공개될 예정으로 시즌8까지 제작되어 인기 있는 미드로 알려진 버터플라이의 촬영을 최근에 마쳤다고 언급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덱스터가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으로 KCTC가 쿠팡 물류 관련주로 상승했습니다. 최근 쿠팡이 2026년까지 전국 물류 인프라에 3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한 계획에 따라 내년 초까지 9개 지역에 물류시설을 건립한다고 전해진 바 있는데요. 쿠팡 측은 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맞은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물류망을 늘려 로켓 배송이 가능한 쿠세권을 만들고 20대 청년을 포함한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예상 직고용 인원만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어젯밤 미국장에서 쿠팡의 주가가 7%의 강세로 마감한 가운데 KCTC를 비롯한 동방, MBT 등의 쿠팡 물류 관련주들도 수혜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젠큐릭스는
세계 페어마켓에서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상승했습니다. 세계 페어마켓은 현지 시간으로 오는 9월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개최될 예정인데요. 젠큐릭스는 이번 학회에서 드롭플렉스 폐암 패널 검사의 성능에 대해 발표하고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세계 페어마켓 주요 임상의들과 임상시험 및 미국 식품 및 약국 승인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다음으로 웰킵스 하이텍을 비롯한 풍원정밀, 선익 시스템 등의 일부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의 경우 최근 LG 디스플레이가 초고 주사율과 빠른 응답 속도를 갖춘 게이밍 OLED 패널 공급을 본격화하며 하이엔드 게이밍 디스플레이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해당 소식이 오늘도 재차 부각되었으며 애플이 내년부터 판매하는 모든 아이폰에 OLED 패널을 탑재한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되었는데요. 한국 패널 업체들이 아이폰 16용 패널을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OLED 발광재료 구매 점유율도 증가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원택은 자사의 고주파 피부 미용 의료기기인 올리지오 X가 브라질 식품 및 약품 감시국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히면서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다음으로 S바이오메딕스는 3개월 내로 파킨슨병 치료제 고용량군 치료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만큼 기대감이 지속되며 강세를 보였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SOS랩이 상승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광주 자율주행 소부장 특화단지에 5년간 534억 원의 투자를 지원한다고 발언하면서 SOS랩이 자율주행 관련주로 수혜 기대감을 입은 모습인데요. 윤 대통령은 광주를 자율주행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올리패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으며 올리패스는 최근 자금 조달 실패로 상장 폐지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기사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끝으로 피노는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에서 피노로 사명 변경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2차 전지 소재 신사업에 나선다고 전해진 바 있는데요. 어제 미국장에서 주요 기술주들이 약세를 이어간 가운데 테슬라만이 4.1% 상승한 가격으로 마감한 점도 훈풍으로 작용된 모습이었습니다. 테슬라는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이 같은 상승세를 보였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